광화문에 있는 용비어 층가 18층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외곽입니다. 저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높이가 약 293m 정도 되는 안산입니다. 안장 안자 안산이죠. 안산. 그 오른쪽에 푹 꺼진 데는 무악재가 있습니다. 무악재. 안산 넘어서는 옹제동 그리고 연세대학 쪽으로 연결이 되고 신촌도 왼쪽 산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인왕산입니다. 서울을 사대문이라고 할 때 사대문을 경계 짓는 산 중에 하나가 인왕산이죠. 인왕산 안쪽으로, 인왕산 남쪽이 되겠습니다. 사대문에 들어갑니다. 요쪽으로 보면은 인왕산과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사이에 자하문이 있죠. 자하문 터널도 있고 창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 사대문을 경계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건물 중에서 유명한 사직단은 여기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요게 조선조 때 도성 서울의 서쪽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서쪽 경계선. 지금은 고층 건물로 이렇게 딱 막혀 있습니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 제대로 보이는데 온통 아파트. 중구 종로구가 조선시대 한양의 본거지였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금호 아시아나 건물, 한국생명 빌딩, S타워, 오피시아, 저 건물들이 다 신문로입니다. 신문로에 면해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로는 새 신자의 문문자인데 이 서대문을 옮기면서 새로 이 사대문 안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신문로입니다. 신문로. 요 길이 신문로로 이어지는 길이죠. 신문사가 많다고 해서 신문로가 아닙니다. 새로 사대문 안으로 편입됐다 이런 뜻입니다. 옥상인데요. 이제 광화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남산이 보이네요. 남산. 이 사대문을 규정하는 산이 북쪽으로는 북악산, 서쪽으로는 인왕산, 남쪽에서는 저 남산, 또 저 창경궁, 창덕궁이 있는 낙산, 요 네 산입니다. 내사산이라고 그러죠.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산이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한양이었습니다. 한양. 중구와 종로구죠.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이 이런 거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교보생명 빌딩. 하루가 다르게 건물들이 쑥쑥 올라오니까 이제 이름도 저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연두색 산이 아니죠. 호텔이 포시즌 호텔입니다. 매우 비싼 포시즌 호텔. 옥상에서 바라보면은 서울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좀 감이 잡힙니다. 특히 사대문 안은.
정부 종합청사 쪽으로 나왔습니다. 좀 시야가 시원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보이고 저 뒤로 창경궁이 있는 야트막한 낙산이 보이네요. 낙산. 경복궁이 제대로 보입니다. 경복궁 안에 두 큰 건물이 정면에 보이는 경회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정전이죠. 건정전. 열심히 정치를 하라는 건정전. 경회로. 이게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은 조선조의 정궁입니다. 정궁이라 하면 여기가 여러 궁전 중에서 제일 랭킹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을 날씨니까 시야가 아주 넓고 좋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보이네요. 요 앞에 있는 교회가 종교교회. 릴리전 할 때 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정부 종합청사 건물 7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저기 여러 목조 건물이 있는 데가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에 세워졌는데 그 전에 1394년에 이태조가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도읍을 옮긴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지은 게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 안 보입니다만은 종묘. 낙산 남쪽에 종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은 거의 같은 시기에 지은 게 바로 요 뒤쪽으로 되어 있는 사직단입니다. 사직단. 그러니까 도성을 지을 때 세 가지를 먼저 지었습니다. 정궁으로서 경복궁, 그리고 그 왼쪽에 종묘는 왕 집안의 사당입니다. 왕의 사당이라고 봅니다. 왕의 사당.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로얄 채플이죠. 왕의 사당. 그리고 사직은 곡식과 토지를 지키는 신입니다. 사직단. 요 세 건물이 동양에서는 한 국가의 기본입니다. 바로 이 경복궁은 왕권을 상징하죠. 주권이죠. 당시에는 주권이 왕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종묘는 왕가의 집안 정통성을 상징하고, 곡식과 땅의 신을 모시는 것은 국토 그리고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주권, 영토, 국민이죠. 그 세 건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1395년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한양을 수도로 결정하는데 무학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경복궁을 어디에 두고 어느 방향으로 건물을 짓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무학대사는 주산을 인왕산으로 두려고 했습니다. 인왕산은 요 아까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요 뒷산입니다. 인왕산을 두고 서쪽으로 향하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 정면에 보는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을 짓 때 남쪽으로 향하도록 남면하도록 해야 된다. 정도전의 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산이 기준점이 저기 바로 북악산이 되고, 북악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면하는 건물을 짓고 서울의
발전 방향도 대충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을 건너서 강남 시제를 열듯이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오늘날의 서울은 정도전이 크게 설계한 것이죠. 무학대사보다는 정도전의 안목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대문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사대문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리고 명칭, 문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까지 다 정도전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문 하나하나마다 동양적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유교적 이데올로기 또는 뭐 도참 사상 이런 게 다 깃들여 있습니다. 도시 건설은, 건축물은 그게 정치의 반영입니다. 권력의 반영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서울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무학대사 정도전 그리고 태조, 무엇보다도 태종의 역할이 큽니다. 이방원 태종. 여기서 보면은 태종과 관련된 태종은 이방원이죠. 그리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죠.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을 세자로 책봉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실권자 정도전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은 곳은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 저기 종로구청 자리죠. 종로구청 자리가 수성동에 정도전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죽지는 않고 정도전은 그때 요걸로 보면은 옛날 한국일보 건물에 지금 다른 건물이 서 있는데 한국일보 건물 건너편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살던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 자기 소실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있다가 급습을 당해서 죽고 이방원은 실권을 잡고 아버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저 북쪽으로 가버리고 함흥 쪽으로 가버리고 하는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방원의 집은 지금 청와대가 저기 보이고 통이동에 있었습니다. 통이동. 유명한 공정동 사건 난 그 근방에 이방원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뒤로 보면은 북한산 자락이 보입니다. 북한산 자락이 보이고 이만한 장소를 한반도에서 구하기가 어렵죠. 또 한강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이렇게 넓은 덜이 있고 덜 안에 내산, 바로 이 북한산, 요쪽으로 인왕산, 안산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그래서 산을 잇는 성벽을 쌓고 저기 나지막한 창덕궁 뒤에 낙산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개의 산,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연결하는 사대문 지역이 조선의 도성으로서 있다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이 비약적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방향을 잘 잡은 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강을 넘어서 강남 들판으로 가서 오늘날 강남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열심히 보는 책이 우리가 출판한 책이기도 하지만은 정순태 선생이 쓴 서울의 6천년, 6천년에 보면은 바로 이 역사와 유적을 연결시켜서 아주 실감나게
서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서울의 6,000년, 민족과 함께 한강과 함께 흘러온 한성, 한양, 경성, 서울 이야기, 역사기행. 서울을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 저도 서울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